제2차 세계대전의 진주만 공습을 소재로 하는 마이클 베이 감독의 2001년작 영화입니다. 총 러닝타임은 감독판 기준으로 184분, 이 중에서 약 1시간가량을 바로 이 전투 장면에 쏟아 부었는데요. 어뢰를 사용해 함선에 있는 폭탄을 요격하고 물에 빠진 병사들에게까지 무자비한 총격을 일삼는 등 당시 일본군의 실제 공습 상황을 거의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역시나 마이클 베이의 작품인 만큼 때리고 부수는 것만큼은 가히 끝판왕 수준. 영화적 완성도는 다소 아쉽지만 이 전투씬만큼은 여전히 화끈합니다. 미국에서 데스티니라는 이름의 인공지진을 이용한 신무기가 개발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어느 날 지구의 외핵이 회전을 멈추게 되는데요. 이는 곧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져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다양한 이상현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새들이 단체로 박치기를 시전하고 초강력 낙뢰가 로마를 초토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재난은 바로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이었는데요. 영화에선 미국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금문교가 녹아내리는 후끈한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사실 직격으로 태양풍을 맞게 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하겠지만 영화적 허용을 고려해보면 나름 그럴싸한 연출이었죠. With this horrific breaking news, we go live. You horrific, terrifying nightmare! Only this is a real thing!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2004년작 영화.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동시에 녹아내리며 지구 전체에 끔찍한 이상기후가 발생합니다. 전대미문의 역대급 해일이 뉴욕 전체를 뒤덮고 도쿄 중심가에 거대한 우박이 장렬. LA 전역에는 초대형 토네이도가 출몰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며 북반구 전체가 빙하기로 돌입, 그야말로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롤랜드 에머리의 영화답게 현실적인 고증은 완전히 무시했지만 규모와 비주얼 면에서는 단연 역대급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이슈가 한창인 요즘 꼭 한 번쯤 볼만한 괜찮은 재난 영화입니다. 다크시티와 크로우 등을 연출했던 알렉스 프로야스의 2009년작 영화. 한 평범한 물리학자가 우연히 미래의 재난을 예고하는 의문의 숫자 배열을 접한 뒤 이를 추격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인공 존으로 등장. 예고된 재난들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극중에선 총 3가지 사건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데요. 원테이크로 촬영된 비행기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지하철 탈선 사고. 그리고 태양에서 발생한 초대형 슈퍼플레어가 그것인데요. 마지막 슈퍼플레어의 경우 인류가 멸망할 정도의 대참사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꿈도 희망도 없는 처절한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SF와 재난 장르가 결합된 뜻밖의 명작, 치밀하게 짜여진 스토리텔링도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Don't let go! 2012년 지구 종말설을 모티브로 하는 2009년작 영화입니다. 일명 재난영화의 종합선물 세트. 롤랜드 에머리가 작정하고 만들어낸 총체적 재난이 펼쳐지는데요. 지구 전역에 걸쳐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하며 결국 지구는 예언대로 종말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LA 지진 장면은 그야말로 스펙타클의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이후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화산 폭발신, Hold on, lady! Hold on tight!
그리고 전 세계를 삼켜버릴 정도의 초대형 헤일이 등장하며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롤랜드 에머리 스타일의 비주얼형 재난영화이며 이 작품을 기점으로 재난영화 장르는 다시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구 종말을 뛰어넘으려면 전 우주의 절반 정도는 날려버려야 했을 테니까요. 트위스터 이후 약 18년 만에 만들어진 토네이도 재난영화. 오클라호마에 발생한 슈퍼 토네이도를 관찰하기 위해 각지에서 다큐 제작팀과 기상학자, 스톰 체이서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토네이도의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풍속 450km의 어마어마한 폭풍, 그야말로 스치는 모든 것이 완전히 초토화되며 오클라호마 전역을 모조리 박살내고 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화재로 발생한 불길을 끌어들여 만들어진 파이어 스톰, 말 그대로 바람과 불이 만들어낸 끔찍한 혼종이었죠. 영화적 재미를 위해 고증에서는 다소 실패했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는 나름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램페이지를 연출한 브래드 페이튼 감독의 2015년작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끊어지게 되면서 역대급 대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등장하는 지진의 규모는 무려 모멘트 9.6,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1960년 칠레 대지진보다 약 0.1 모멘트가 더 높은 수준인데요. 당시 1000km 밖에서도 진동이 느껴진 것은 물론 무려 25m 높이의 해일이 발생했다고 하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속엔 총 3번의 지진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초대형 후버댐이 완전히 박살나고 LA 전체가 순식간에 절멸. 샌프란시스코는 메가 쓰나미를 정통으로 쳐맞은 뒤 그대로 섬이 돼버리고 맙니다. 적어도 볼거리만 놓고 보면 지진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는 가장 볼만한 편. 다만 킬링타임용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테러로 인해 발생한 인재를 소개합니다. 바로 바박 라자피 감독의 2016년작 런던 헤즈 폴른에 등장했던 대규모 테러 씬인데요. 영국 수상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 런던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테러가 발생합니다. 캐나다 총리가 차량 폭탄 테러로 사망하고 독일 총리는 근위병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에 의해 사망. 일본 총리는 첼시교와 함께 템즈강 밑으로 가라앉고 마는데요. 그야말로 각국의 정상들을 맨투맨으로 조져버린 역대급 대참사가 발생. 웬만한 재난영화 뺨치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일단 볼거리 하나만큼은 나름 쏘쏘한 편. 다만 스토리 자체는 허술한 편이니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살짝 피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질라 시리즈의 29번째 영화 신 고질라입니다. 본가 시리즈로서는 무려 12년 만에 만들어진 정식 속편인데요. 에반게리온의 안노 히데아키와 일본 침몰의 히구치 신지가 공동으로 연출, 전대미문의 고질라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질라와 달리 수트가 아닌 풀 CG를 이용, 노무라 만사이가 모션 캡처를 담당해 새로운 고질라가 탄생했으며 무려 5단계에 걸친 진화 능력을 장착. 고질라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가장 괴물스럽고 흉악한 비주얼을 선사하게 됩니다. 고질라의 주특기인 방사선류 역시 이번 작품에서 더더욱 도드라진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글자 그대로 간지 폭발, 도시 전체를 모조리 박살내고 달려드는 폭격기들을 삽시간에 순삭시켜 버립니다. 초대 고질라부터 이어져온 재난으로서의 고질라가 완벽히 부활하는 순간이었죠. 레전더리 고질라와는 또 다른 느낌의 원조의 품격이 느껴지는 신 고질라. 괴수 영화의 팬이라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후를 조작하는 인공위성이 오작동을 일으키며 전 세계 곳곳에 말도 안 되는 기상이변이 속출합니다. 이에 위성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을 만들었던 전 책임자 제이크를 소환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대통령의 자리를 노린 국무장관의 짓이었다는 개 말 같지도 않은 음모가 밝혀지며 영화는 병신 같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겉으로는 최고의 재난 영화를 표방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냥 영화 자체가 재난이었던 영화. 그나마 재난 장면 자체는 나름 볼만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써먹은 장면들을 그대로 우려먹은 수준이라 딱히 권하고 싶은 영화는 아닙니다. 재난 영화로서는 물론이고 정치 스릴러로서도 완전 개판인 영화. 기껏 2부작에 걸쳐 어마무시한 명작들을 쭉 소개해드렸는데 하필 마지막이 똥이었네요. 마지막을 똥으로 장식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 뭔 개소리!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이 미친 새끼 개새끼